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당의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녹취록등 파면질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메시지도 받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6위인데요. 먼저 갈 길이 먼데 녹취 의혹까지 이 얘기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만 같았던 이준석 대표가 출범 2달여 만에 큰 위기를 맞은 듯합니다. 제목 그대로 갈 길이 먼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측과 통화한 녹취록을 만들어서 고의로 흘렸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 10일 오후 2시 47분 약 2분간 통화했다. 일부 보도를 통해서 이런 녹취록, 네.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기술이 된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도 직접 보셨습니까? 이 녹취록? 네, 뭐 저도 녹취록을 봤는데요. 예. 일단 이게 뭐 녹취록이 이제 뭐 이 내용 자체는 저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 봐요. 뭐 이 당 대표와 후보 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정확하게 자동 녹음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취 파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녹취 파일은 없기 때문에 녹취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취재했던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측, 즉 비서실 관계자 따르면 자동 녹음을 한 것이고 그걸 풀었는데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이 녹취록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와 이 관계자들 이야기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쪽에 지금 말이 맞는지 여부는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자동 녹음을 했다면 이것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자동 녹음 기능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부를 오랫동안 출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라는 게 신뢰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거라도 내가 녹음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도 보면 저희들 기자들이 취재할 때 뭔가 근거나 이 내용을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보통 인터뷰를 할 때는 녹취를 해도 되겠는가라는 걸 상대방한테 허락을 받고 녹취를 하고 근데 이게 뭐 제3자한테 흘러가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더군다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녹취를 하는 경우는 저는 3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물론 뭐 신세대니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동 녹음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뭐 본인이 녹음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유출됐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앞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자기 내용이 녹음됐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끔찍할 겁니다. 과연 이게 그럼 유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군다나 또 청와대라든지 또 고위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통화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명료하게 이 부분을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이렇거든요. 지난주에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 관련 탄핵 발언을 했다가 둘이 통화를 했고 신지호 박사에게 단단히 얘기했다. 함구령 내려달라.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대표님과 저는 국민이 볼 때 손잡고 가야 된다. 캠프 구석까지 이런 정서가 졌으면 좋겠다. 뭐 내용은 원론적일 수는 있습니다. 소 국장님. 근데 이게 만약에 녹취록 내용과 별개로 만약 이 대표의 녹취록 진위 여부까지 번지면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녹취록을 만들었다면은 그게 참 좀 다른 국면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자동 녹음 시스템을 아마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걸 많이 뭐 사용을 하니까 평소에 당대표 되기 전부터 그렇게 쭉 사용을 해왔고 그냥 쭉 그냥 별 생각 없이 해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통화한 내용을 별도의 어떤 녹취록을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유출이 돼서 저 사태까지 이어졌다면은 이제 그것은 좀 더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일단은 이 상당한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다른 인사들과 이제 신뢰관계 부분에서의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까지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은 만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경준위에서 토론을 할 건가 말 건가 뭐 어떻게 할 건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정해지면서 큰 틀에서의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과 함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좀 정리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상당히 커진 데에는 좀 이 문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이 좀 신세대와 조금 아무래도 이 나이 든 세대와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신뢰의 위기로까지 갔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그야말로 회복이 좀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가겠죠. 양측이 아마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수록 아슬아슬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관계인데 윤 전 총장은 이 녹취 의혹 논란에 이렇게 어제 말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최전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부터 공정과 상식으로 애둘러서 좀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윤석열 캠프 내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김경진, 실제로 윤석열 캠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뭐 들끓는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뭐 과한 것 같고요. 문장을 보니까 후보께서도 이제 상당히 정치력이 많이 높아지셨는데요. 의외로 동문서답을 잘 하시는데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캠프에서는 일단 당 대표시니까 대표하고 좋은 관계 맺어야 되고 대표하고 좋은 이렇게 항시 잘 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은 뭐 녹취록 만든 바 없다, 녹취 파일 없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시는데 방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대표가 모든 통화를 다 자동 녹음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유선상으로 전화상으로 이게 흉어물 없는 대화를 하기는 누구나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조금 있어요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캠프 입장은 대표하고 좋은 관계 잘 맺어야 된다. 이게 기본 방침입니다. 이준석 대표 SN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는 아직 서진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해명을 했는데 왜 뒷맛이 시원치 않다. 이런 반응이 이승훈 변호사님 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실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좀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죠. 실제 이제 누군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라고 한다면 실은 녹취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녹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녹취록과 똑같은 결과를 양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녹취록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의 상대방과의 내용을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건 신뢰의 문제이고 이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이제 모든 여야 정치권에서 이준석 대표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녹음하구나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밀스러운 대화라든가 신뢰 있는 대화를 하기 힘들어졌다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의 본류인 토론회 역시 여전히 뒷말이 많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은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정책 토론회든 비전 발표회든 선거의 규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규정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규정의 원칙에 따르지 않은 결정이면 토론은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님 더 잘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 직전에 일부 기사를 접하니까 모레 있을 토론회, 정책 발표회,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윤 전 총장 측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게 명칭이 토론회건 정견 발표회건 간에
경선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첫째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 원론적인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경준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경준이의 입장, 최고위원회의 입장, 또 당 대표의 입장 이게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최고위에서 일부 최고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준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취소시키도록 하겠다 이제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당에서 세 개의 핵심 기구 그러니까 경준이, 최고위, 대표 여기서 기본적으로 뭔가 좀 가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당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야 우리가 따르는데 아직 그것조차 가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참석 대상인지도 사실은 좀 불투명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확하게 당의 집행기구에서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요. 토론의 개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윤 전 총장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겁내면 선거를 못 나오는 거죠. 토론을 겁내고 어떻게 선거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후보가 본선에 가서 민주당 후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거나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국민들 보시기에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도 토론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당시 선거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그 토론이 얼마나 득표에 도움이 됐는지도 한 번쯤 복귀해볼 일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8월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토론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을 못해서 피하는 게 아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토론을 겁내면 어떻게 선거에 나올 수 있겠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이고 원희룡 전 지사는 토론놓고 윤 전 총장 공격하는 건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레 열릴지 말지도 불투명하고 지금 녹취 의혹까지 있어서 글쎄요 좀 어두워 보입니다. 여러 전망이요. 윤석열 전 총장이 토론에 참석하지 않을 명분은 충분히 쌓은 거죠. 녹취록 파동은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됐고 이준석 대표가 공격적으로 자신의 주장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는 일부 양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론을 겁내면 어떻게 선거에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실제 국민들께 어떤 비전과 제시, 능력을 제시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 검증의 기회를 주고 이분이 당 대표로서 또는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어떤 실수가 결국에는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는 어떤 기회가 됐다. 결국에는 아마 토론회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이준석 대표가 실수했다는 확증은 없기 때문에요. 뭐 녹취 의혹은 의혹 수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뭐 자동 녹음 기능에 대해서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주어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